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말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0시부터 시작됐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가장 기대가 컸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억 원을 강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전했고요. 또 상법 개정으로 진짜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00조 규모의 국채 발행에도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를 했지만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이 지수가 장 초반보다는 살짝 밀렸는데요. 오늘 새로운 물량 출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코스피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 gat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직전 고점은 코로나19 유동성 랠리 때였는데요. 이 3,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글로벌 금리 인상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렇게 장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였죠. 이 3,31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3,344선을 터치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번 랠리는 직전 고점인 2021년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와 비슷한 점과 그리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역시나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와 글로벌 완화 기대감이 되겠고요. 차이점이라면 주도 업종과 펀더멘털 측면에서 달랐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2차 전지와 화학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조선, 방산, 금융과 같은 정책 수혜 업종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랠리로 박스권이란 이 박스피란 꼬리표를 단숨에 지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38% 급등하면서 주요 20개국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이 오른 지수로는 베트남 VN30과 홍콩항생지수 독일이었고요. 그 밑에는 나스닥과 S&P 500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한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가 이번에 다시 최고치를 돌파한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보시죠. 국내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가장 컸는데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의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다시 되돌렸고 이 점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코스피 상승을 도왔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일본 증시가 3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간밤 미 증시 역시 최고가를 찍는 등 주요국들이 이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도 뒤늦게 유동성 랠리에 합류한 겁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찍은 어제 외국인은 반도체주와 정책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들을 대거 사들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 성장과 내년 D램 공급 타이트 전망, 그리고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 허용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외국인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쌍끌이 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정책 모멘텀이 있는 조선주와 대주주 양도세 유지 전망에 KB금융도 48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 역사를 쓴 코스피 지수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지 증권사의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 리서치 센터장들은 올 연말까지 신기록 경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증권사 예상 밴드를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이 최하단인 2,900선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과 유한타증권 모두 최상단을 3,550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900에서 3,550선을 제시를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서치 센터장들의 코멘트도 보시면요. 유한타와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모두 조방원, 반도체, 지주사, 금융주를 주도주로 꼽았고요.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일시적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땐 고배당주와 가치주 등 방어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 일관성이 불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관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전했는데요. 실적 개선 업종을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까지 투자 일기예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